진짜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제가. 그럼 수입 차랑 국내 차랑 가격 차이는 없나요? 예, 없어요. 집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했죠. 제가 신용불량이 걸렸죠. 제가 그때 부채 한 개인 부채까지 합치면은 10억 가까이. 그때는 진짜 좀 나쁜 얘기로 이래서 사람들이 네. 를 하는구나 이 생각도 들었었어요. 오늘이 19일이더라고요. 새 지점의 차량 작업 대수가 김포점은 183대, 남양주는 117대, 강남점 99대. 새 지점 다 합치면 30억이 좀 넘죠. 수익률로 따지면은 보통 한 30% 정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카일 대표 이대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바로 출근하는 길이라.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예. 9시부터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침에 가서 이제 예약 대수나 오시는 분들 다 확인을 해야 돼서 지금 가야 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휠 스크러치가 나잖아요. 네. 복원도 하고 도색도 하고 어떻게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손님들이 휠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는 업체인 거죠.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2살 때 제가 타이어 조그맣게 이렇게 판매하는 이 업체에 취직을 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한 2, 3년? 지금 타이어 판매 매장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휠이랑 타이어 판매가 주된 업무셨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고 인천에 올라왔는데 전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본 결과 이 휠타이어 이 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고. 근데 그 타이어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대한항공 정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부장님으로 계셨었거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22살에 인성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제가 많이 날카로웠죠. 근데 일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알려줬죠.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배웠죠. 그리고 기술적인 면 항공기 정비를 하시다 보니까 뭐 쓰는 공구 이름이라든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그렇게 부장님한테 5년 정도 배우시고 그럼 그 이후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뭐 빚도 좀 많이 쌓였죠. 처음부터 딱 오픈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내가 그때 빚이 한 1억 5천 정도? 그때 1억 5천이면 좋은 아파트 한 채가. 그때 제가 그래서 중고 타이어를 조그맣게 했어요. 물건을 사다가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물건을 살 돈도 없고 중고 타이어를 닦아서 2차 3차 작업을 해야지 저한테 마진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휠 수리나 휠 복원, 휠 판매 이런 거를 계속 배우고 했었죠. 쉬는 날이면 그런데 찾아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9월동에 있는 조그마한 샵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안 알려주시는 거죠. 매장 앞에 풀도 다 뽑아드리고 거기 가서 일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배운 적도 있고. 근데 그때 그런 기술들을 다 배우고 나니까 하기가 싫어졌어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이건 내가 업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배우기만 하고 휠 타이어 판매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휠 복원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한 30대 한 22, 셋 이때 빚이 딱 없어졌어요. 그냥 빵 빚을 다 갚고 제로가 되니까 고생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싶어. 그래서 인천에서 조그맣게 매장을 냈죠. 학교 끝나고 아빠 가게 들려서 이제 저희 딸 보고 손도 흔들고 이제 퇴근하면 또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찰나에 집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했죠. 그때는 대출이 안 나왔었어요. 뭐 아무리 내가 신용이 좋다 어쩌다 그래도 자영업자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신용불량이 걸렸죠. 제가 그래도 배운 게 이거니까 부천에서 조그맣게 10평 정도에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저기에 귀인이 나타나죠. 그분이 휠에 대한 지식도 없어. 이게 잘 되니까 가져오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랬죠. 내가 가진 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는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다. 다 줘라. 물건 가격만 거의 한 1억 8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난 신용불량자고 나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물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매달 얼마씩 주겠다. 그때는 되게 순수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다음날 막 화물차에다가 막 잔뜩 보낸 거예요. 그걸 또 다 팔아서 다 돈을 들였어요. 9개월 만에 완벽하게 소진했죠.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거 수입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방 하나 메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벌릴 때쯤 되니까 제가 되게 회의감이 많이 와요.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도 말이 무역업이지 내가 100만 원치를 팔아도 물건 가격은 95만 원이고 나한테 남는 건 5만 원이고 마진이 박했죠. 소비자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는 거는 가격밖에 없으니까 이건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돈을 있는 거 없는 거 끌어 모으고 지인들 돈 빌리고 이렇게 해서 차를 수입하는 거를 했었어요. 차 한 대 팔면 한 2천만 원 정도 마진이 생겼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차를 5대만 팔면 1억이네. 5대 금방 가져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막 터지고 그 차들이 없어지고 연락이 안 되고 전에는 제로라는 게 있었고 네.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았다라고 희망이 있었으면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그때 부채 한 개인 부채까지 합치면은 10억 가까이. 그때는 진짜 좀 나쁜 얘기로 이래서 사람들이 를 하는구나 이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 부채가 떠안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게 되신 거예요? 거래처 형이었죠. 그때가 한 9월달 정도 됐어요. 야, 나 12월달까지 이 창고를 써야 돼. 계약 기간이 그때까지야. 근데 나는 쓸 일이 없어. 네가 와서 장사해볼래? 단 내가 월세는 다 내놨어. 4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사용하고 있던 기계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자, 형 내가 12월 달까지 이 기계들 내가 좀 쓸게. 그래 너 먹고 살아. 그리고 거기 조그맣게 방도 있었어요. 사무실에.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 예. 그때는 광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네이버 블로그로 해서 집 가까우신 분들이 오셔서 반신반의로 맡겼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한 대 작업해서 공구 하나 사고 정말 4개월 동안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휠복원을 제대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예 휠복원을 제대로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7, 8억을 어떻게 갚냐 와중에서도 정말 우연치 않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도와줬었어요. 그럼 지금은 부채 정리가 다 끝나신 거예요? 개인적인 부채 정리는 다 끝났고요. 지금은 네네. 통장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작업을 다 보거든요. 예약 뭐 캐스퍼, S클래스, 펠리세이드 이렇게 다. 오늘이 지금 19일이더라고요. 세 지점의 차량 작업 대수가 김포점은 183대, 남양주는 117대, 강남점 99대. 네, 이렇게 하시면 매출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 지점 다 합치면 30억이 좀 넘죠. 수익률로 따지면은 보통 한 30% 정도? 조나씨! 안녕하세요. 정리하고 있었어? 네. 직원분들은 되게 일찍 출근하시네요. 보통 9시에 저희가 오픈인데 거의 미리 나와서 다 그냥 미리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켜서 하는데 악도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오너가 시키지 않는데. 네. 이게 지금 숙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네요. 진짜 자취방 같이 생겼네요. 원래 이런 공장 같은데 이렇게 숙식 시설이 돼 있는 게가 많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출퇴근하면서 차가 있으면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 돈을 벌 때는 이렇게 돈 벌어야 된다.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방을 이렇게 만들고 네네네. 직원들 와서 이제 다 숙식하고. 원래는 저는 저 바깥에 조그만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게 저 처음에 살던. 지금은
네. 다 가로막혔네요. 제가 사용하는 그때 네. 숙식했던 컨테이너. 와,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올 여름까지 쓰다가 여름에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예 제가 상주하고 일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여기서 숙식을 하시면 직원분들 눈치 엄청 보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그래서 아예 따로 대표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공구를 하나하나씩 사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보면은 되게 공구들도 많고 장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도 다 구매를 하신 거예요? 장비들은 네네네. 제가 사서 제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계가 없어요. 휠 복원에 관련된 원래 장비가 없는 네, 거예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싫었다고 한 이유가 고대서 하기 싫었었거든요. 그때는 뭐 다 바닥에다 놓고 앉아서 하고 휠을 다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서 다 만든 거죠. 저런 거 특허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그만 기술입니다. 조그만 기술. 이거는 휠 굴절을 피는 기계인데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만든 거죠. 용접해서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네.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또 개조를 한 거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싱크대처럼 생겼잖아요. 직원들 일할 때 아, 쇠를 갈고 막 하다 보면 먼지 먹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서 먼지가 다 쭉 빨려서 그나마 쾌적하게 할 수 있게.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서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원래 공장 같은 데 가면 쇠 냄새랑 이런 게 엄청 그렇죠. 심하게 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낙서들이 있는 이유들이 제가 하면서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척의 도면인가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도면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색을 다 입히신 거죠? 예, 주차 스크래치가 심했던 건데 새로 네네. 깎고 아. 도색하고 클리어까지 올려서 이렇게 와. 나온 거죠. 진짜 손으로 작업한 것보다 기계로 작업하는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작업하면 바퀴 한 짝당 얼마 정도예요? 계산해보면 한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격 책정은 그러면 인치에 따라서 다르는 건가요? 저희는 인지라기보다 고되냐 안 고되냐, 그러니까 무겁냐 안 무겁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막 큰 차들 있잖아요. 큰 SUV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고돼서 추가요금 조금 받을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금액이 측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근데 수입차랑 국내 차랑 가격 차이는 없는 예, 거예요? 없어요. 대표님이 여기서 네. 가격 책정을 하시기 전에는 휠 복원 시장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는 단가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단가들이 그냥 차 한 대 얼마 이런 식이었어요. 그거를 금액을 이제 개당 얼마 측정을 하고 네네. 만일에 필요한 작업, 근데 용접이 필요하다, 그럼 용접 비용 추가. 근데 굳이 필요 없는 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잉으로 견적을 받지 말자, 그래서 그 금액대들 다 나눠놓고 필요한 것만 추가로 해서 받다 보니까 소비자분들한테는 되게 좋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사장이 가격을 선택했다면 이제 손님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으로 만드신 예. 거예요. 원래는 단가표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 제가 편하니까. 왜 그러면 손님하고 실갱이 하는 거나 애매모호한 게 싫어서 그래야지 손님도 좋고 저도 편하고 헷갈리지 않고. 이건 오늘 입고되는 차량이에요. 예, 오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어... 네. 그러면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이유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오시는 경우예요. 그렇죠. 거의 10대 중에 10대가 다 이렇게 오시고 가끔 휠 하나 사기가 너무 비싸다. 차 같은 경우는 네. 벤츠 차량인데 센터 가셔가지고 이거 하나 바꿔주세요 하면 60만 원, 7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아. 근데 이제 네. 저렴한 금액에 복원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를 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스카이의 시그니처죠.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이제 임시위를 껴드려요. 여기 하루 종일 계시기 힘들잖아요. 바쁘시잖아요. 일 보시고 저녁에 오시면 완성품을 쓰시는 거예요. 제일 멀리서 오셨던 고객은 거제도. 거제도. 제가 보통 기상 시간이 한 4, 5시 정도 되거든요. 네네. 5시쯤에 가고 있으니까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거의 11시 반 이렇게 돼서 오셨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때 거제도에서 왔는데 차가 안 막혀서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11시에 오셨는데 그거를 빨리 작업해서 또 껴드려야지 그분이 또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서 거제도에서 되게 많이 오셨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좀씩 할인 안 합니다. 지방에도 거점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산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장비들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가서 새로 만들어야죠. 가서 이제 정말
새카매져서 올라오는 게 진짜. 이게 아까 그 다 벤츠 휠인가요? 예, 아까 그 고객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난 부분을 이렇게 다 갈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샌딩기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 시작인 예, 건가요? 그렇죠. 아 대표님 근데 이렇게 예.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시면 기억에 남는 고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분 정도 오셔가지고 입구 막아놓고 니네 돈 안 주면은 나 안 가. 그런 분들도 최근에 계셨고, 작업 마무리돼서 네. 이제 출고를 해드렸는데 가실 때는 안녕히 가세요 웃으면서 갔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또 손님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거기까지 갔으니까 기름값 내가 하루 일을 뺐으니까 네 어떻게 할 거야. 좋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뭐 정말 만족해서 고맙다 이런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좋은 분들인데 아주 가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내가 이거를 괜히 하고 있나, 그런 회의감도 들 때도 있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갑다 그냥 편하실 대로 하세요.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셨네요. 네, 그렇죠. 여유가 나이도 비례하지만 돈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네. 배려심이 많은 게 아니라 공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지 않으세요. 잘 나왔네요. 1000만원짜리 휠인데 20만 원에 이렇게 해주면 고맙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정말 내 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겨 절대 용납을 못해 막 그러시는 분들, 그런 게 좀 나타나죠. 이제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도색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그 샌딩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그 휠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와. 비프 애프터가 확실하죠. 네. 제 휠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휠이었군요. 예. 저 몰랐어요. 지금 휠 복원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 휠 산업에 대해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이 일은 그냥 꾸준할 것 같아요. 이 휠 타이어 자체가 있어야지 자동차라는 게 굴러가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네네. 대표님의 직업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1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 네네. 한 12점? 제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해본 적은 없어요. 손님들의 그런 피드백이 네. 바로바로 있으니까 다 고마워하고 아 너무 잘 나왔어요 뭐 이런 고객님들이 많으니까 작업하고 되게 뿌듯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 우여곡절을 다 같이 겪어주신 아내분께 한마디 하신다면? 아, 저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